안녕하세요. 윤하리 이동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의사 면허의 국가 간 장벽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을까? 미래 의사 생존 전략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그냥 좀 가볍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의료 대란 얘기는 이제 계속 국가가 이제 떡밥을 계속 던져주고 있기 때문에 계속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도 별로 재미가 점점 없어지고 피로한 상황이에요. 이전 영상들을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두세 달 전부터 저는 이 의료 대란, 의료 개혁이란 판이 수싸움이 다 끝난 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 정부가 이길 수 없다. 왜? 의사가 강력해서? 아니야. 그냥 이 정부, 보건복지부에서 짠 의료개혁이란 판 자체가 너무 정말 아마추어적이고 너무 좀 잘못 설계를 했기 때문에 이대로 정부가 유지를 밀고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사가 뭐 잘나서 이게 아니야. 정부에서 알아서 망할 수밖에 없는 못 버티는 전략을 끌고 왔기 때문에 알아서 물러날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진행을 못하고 자꾸 이상한 딴소리 하는 거예요. 자꾸 쉽게 말하면 돌 던질 모양새를 찾고 있는 거죠. 뭐 어르신들, 총장님들 얘기하면서 이제 협의체하고, 이거는 정부에서 더 이상 끌고 나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올해 입시에서는 쉽지 않을 거다. 최소한, 1년 유예 정도 나와야지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상 될 거고, 아니면 아예 백지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제가, 누가 얘기하면 기후제를 지내듯이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정부에서 지금 기후제 지내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어쨌든 중요한 거는, 현 정부 전략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저는 그런 입장인데, 가만히 생각했을 때, 검찰의 평생을 몸담아온 대통령 입장에서 생각했을 때는 좀 이해는 되죠. 순전히 개인을 상대로 이런 식의 무대뽀, 정말 밀어붙이기 전략, 하면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주변을 다 털면 되니까. 그리고 최소한 대표가 정말 영향력이 강한 집단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대표를 조지면 되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대표성이 없어요. 의협이나 이런 데가. 진짜 검찰 쪽으로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는 공소권 없음이라는 카드가 있을 수 있지만 지금 의료 개혁 아니면 지금 정부에서 이제 추진하고 있는 일련의 과정들 정말 다 똥벌이죠. 그런 것들을 보면 일반적인 사람들, 대중들, 사회 정치에서 공소권 없으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죠. 그런 일은 없다는 얘기예요. 타협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정치고 사회죠. 어쨌든 의료 대란 개혁은 그렇게 마무리가 될 수밖에 없다. 정부에서 계속 물러날 수밖에 없다. 이거는 의사들이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부가 너무 멍청하게 판을 짠 거다. 순전히 오판을 한 거다. 제2의 잼버리, 제2의 부산 엑스포 똥볼, 총선 대패 다 그렇게 될 거란 얘기입니다. 어쨌든 이 얘기 이제 그만하고 오늘은 좀 재미난 얘기를 해볼게요. 왜? 오늘 기사에 좀 재미난 얘기가 있는데 뉴욕 식당 인건비가 너무 높아서 필리핀에서 원격 알바를 쓴다 그래요. 식당에 들어가면 모니터에 필리핀 텔레마케터 같은 애들이 주문을 받는 거지. 예. 인건비는 5분의 1. 이게 좀 웃긴 거예요. 시차가 12시간 나지만 뉴욕 일부 레스토랑에서는 뉴욕에서 점원 고용을 하면 최저임금 16달러 줘야 되지만 필리핀 원격 근로자는 시간당 3달러. 이게 기가 막힌 거죠. 다 받는 거지. 원격 근무는 필리핀 근무자들에게도 이득이다. 시급이 필리핀의 2배인 거고, 팁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고. 어쨌든 미국 최저임금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이 같은 시급도 엄연히 합법이다. 뉴욕도 노동부 대변인이 하는 얘기는 뉴욕주 최저임금법은 지리적 한계 내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노동자에게만 적용된다. 원격 서비스 모델은 합법적이다. 라고 설명을 했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지금 기술이 발달하고 AI가 나오면 이 사람들, 필리핀 사람들조차도 바로 대체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의 극단까지 정말 AI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는 이런 거를 생각을 못 하겠지만 또 다 천재적인 애들이 이런 걸 마련할 거고 그 모든 거를 AI가 짧으면 1, 2년 안에 다 대체를 해버릴 거란 얘기예요. 어쨌든 수익성의 극단까지 밀어붙일 거다. 거기서 의사들은 어떻게 살아남을 거냐. 지금 보건복지부가 미국 의사면허 그거를 원하는 젊은 의대생 의사들에게 개런티를 안 해줘서
뭐 못한다, 뭐 이렇게 법정 소송 갈 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상황까지 올 수 있을 거다. 꼭 그게 우리나라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의사라는 직업 자체가 전 세계가 거의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고 똑같이 배워요. 몸도 똑같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로 교류할 수도 있고 대체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급하면 법을 바꿔버리면 돼. 정말 우리 의사가 부족하다. 물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멀 수도 있는 얘기고 정말 허무맹랑한 얘기일 수도 있죠. 왜냐하면 각 나라마다 보험 체계가 다 다르고 뭐 다 다를 수도 있지. 그리고 의료 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죠. 근데 생각보다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화를 하고 있고 AI가 나오면서 완전히 판을 바꿔버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떠드는 지금 제가 이렇게 떠드는 것들이 굉장히 지금은 허무맹랑하지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왜냐? 셋업이 다 똑같아. 시스템이 같다는 얘기예요. 대체가 가능하다. 똑같은 의학 교과서를 가지고 인체, 머리 색깔만 다르고 피부 색깔만 다르고 약간의 차이는 있죠. 차이가 없어.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경향성이 좀 다르겠죠. 몸에 따라서. 근데 대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왜 못해? 할 수 있지. 원격 비대면 진료? 왜 한국에서만 가능하지? 우리나라에서 일본 사람 진료를 볼 수 있고 일본 환자들이 우리나라 급하면 최소한 어드바이스는 청할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법적인 리스크 자체를 원치 않는 거지. 그냥 급하면 그냥 나 진짜 급하다. 그냥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듯이 메디컬 어드바이스를 요청하는 거지. 돈을 내고. 법적인 거 필요 없고 난 진짜 프로페셔널한테 그래도 믿을 수 믿는다 이거지. 그 정도는 개런티를 해주는 거고 메디컬적으로 조언을 받아서 나는 내 나름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서라도 국가를 뛰어넘어서 정말 좀 잘한다는 사람에게 조언을 받고 싶다.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처방전이 나오진 않더라도 말 그대로 그냥 처방전이 뭐가 처방을 필요로 하지 않는 약 내에서 이렇게 해서 안 되면 그때는 병원을 가라.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고객도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겠다 하는 거지. 좀 재미난 얘기죠. 저는 재밌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의사를 미워하는 분들조차도 땡큐 이럴 수 있고 웰컴 할 수도 있는 거지. 한국 의사들 진짜 재수없었는데 어디 한번 진짜 비대면 원격 국가 간 의료를 한번 열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보통 상호적으로 열죠. 의사들 땡큐, 환자 땡큐, 다 땡큐지. 싫어하는 사람 누구냐? 글쎄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 세계적인 경쟁력이 없는 자본들은 굉장히 싫어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의사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비대면 원격 알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 거냐? 외래 베이스의 진료는 거의 이제 제가 봤을 때 쉽지 않을 거다. 제가 사실 예전에 AI 시대의 의사 생존에 대해서 다 영상을 올렸었는데, 그러니까 제 뇌피셜인 거죠. 외래 베이스는 저는 끝났다고 봐요. 예. 처음 끝나게 된 거는 경쟁력을 잃었던 거는 외래 베이스의 진료가 의약분업이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는 의약분업 세대는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처방전이 오픈이 됐다. 이건 비기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처방전이 오픈이 됐고 다 공유할 수 있어. 그리고 수술도 제가 봤을 때 유튜브가 딱 나오면서 명의에 대한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아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젊은이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굉장한 좋은 여건이 개발이 돼 있는 거예요. 올드 패션들은 진짜 말 그대로 올드 패션에 머무르는 거고 젊은 애들은 아예 초장부터 세계적인 명의의 테크닉을 바로 난 탑재하겠다. 그럼 바로 뒤집어 엎는 거예요. 어쨌든 외래 베이스는 조금 쉽지 않다. 그런 과들은 충분히 대체가 가능할 거다. 그럼 그 와중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되냐? 진짜로 스피디하고 박리 다면 약간 게임하듯이 정말 하루에 쉽게 하면 한 400명 쳐내는 원격 의료 300명 쳐내겠다. 그것도 오차가 거의 없이 오진이 거의 없이 관상만 보고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애들은 돈 많이 벌겠죠. 아주 소수일 거예요. 그런 능력을 타고난 애들은. 근데 또 있어요. 또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쉽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럼 결국 뭐냐? 남는 거는 시술이에요. 도저히 원격 알바로 대체가 불가능하다. 근데 이 와중에도 원격 알바의 가능성은 열려 있죠. 뭐가 열려 있냐? 로봇 수술, 로봇 시술. 이거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 진짜 엄청 잘한다. 내가 로봇 수술에 거의 정말 마스터 수준에 들어왔다. 이러면
내가 원격 수술을 해줄 수 있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 상황까지 가는 거고. 그러면 집에 앉아서 계속 이 곡을 끼고 계속 하는 거예요. 예. 그냥 이제 어렵지도 않아. 그냥 맨날 하는 거니까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압도적인 대접을 받겠죠. 믿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익부 빈익빈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의사는 부익부 빈익빈이 굉장히 심할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진입 자체가 어려울 거다. 왜? 굳이 파일을 주지 않는 거예요. 예, 기회조차 안 줘. 왜? 사람 애들이 넘쳐나는, 그러니까 다 독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로봇 수술을 하는 분야는 상당히 뭐 메리트가 있다 하지만 이것도 역시 원격으로 대체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럼 뭐냐? 로봇이 아닌 수술, 시술. 이거는 어쨌든 환자가 와야 돼. 그런 분야가 마지막까지는 살아남을 수 있다. 대체될 가능성이 그나마 낮다. 그리고 오늘의 주제죠. 이거는 좀 아까는 어려운 얘기인데, 의사 면허의 국가 간 장벽은 과연 유지될 것인가? 각 나라의 정부가 유지할 필요성이 높다고 하면 유지를 계속 하겠지만, 만약 어떤 상황에서, 예를 들면 코로나, 의료 공급이 더 필요하다, 수요에 비해서. 아마 또 몇 년 사이에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바로 오픈할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오픈 안 할 이유가 없어.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젊은 의대생들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사들이죠, 젊은 의사들에게 막 이제 뭐라고 하잖아요. 예, 이기주의다. 나가려면 나가라. 진짜 나갑니다, 걔네들. 예.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땡큐 이럽니다, 진짜. 야, 얘는 이렇게까지 키워내기도 어려운데, 야, 와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면 미국 애들이 한 달에, 예를 들면 얼마를 받아. 그럼 딱 봐서, 야, 니네 우리나라 애들보다 한 70%에 일할래? 일한다 그래요. 예. 그냥 월급을 깎고서라도 처음에 초봉을 깎는 거지. 나중에 경력이 쌓이면 쫓아가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 일을 진짜 더럽게 잘한다. 그럼 돈 더 줄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땐 깎고 들어가는 거지. 왜? 진입을 시켜주겠냐? 진입을 못 시키게 막을 거냐? 이 차이기 때문에 그거를 초봉해서 확 후려칠 거다. 그거 어쨌든 땡큐야. 거기서 그 와중에 버틸 애들만 골라서 쓰겠다는 입장일 거고, 못 버티면 다시 얘네 돌아가. 근데 대부분 그런 이제 상황이 되면 살아남습니다. 사람이 굉장히 적응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국가 간 장벽은 제가 봤을 때 어느 순간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일시에. 왜냐? 너무 똑같아. 진짜 말 그대로 세계적으로 다 통용되는, 약간 어떻게 보면 그런 느낌인 거죠. 의학이라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뉴욕 식당 인건비 고육책으로 필리핀 원격 알바를 현재 지금 쓰고 있는 것처럼 의사들도 분명히 그런 국가 간 장벽이, 면허의 장벽이 허물어지는 날이 올 가능성이 있다. 막연히 안 된다 아니라, 그러면 젊은 의사들의 생존 전략은 뭐냐? 결론. 그때를 대비해서 뭐 여러 가지 옵션이 있겠죠. 나는 진짜로 관상 보듯이 하루에 300명, 400명을 원격 의료로 정말 유능하고 만족도 높이면서 다 쳐낼 수 있다, 내가. 그러면 거기 쪽으로 아예 나가던가, 게임처럼. 아니면 최소한 영어는 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영어도 사실 저는 외국어를 아직도 취미로 하고 있거든요. 중국어랑 영어를, 중국어, 전화 영어를 10분씩 아직도 하고 있어. 하면서도 내가 웃긴 거지. 왜? 돈을 왜 쓰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랑 얘기하면서도 사실 그 선생님의 미래가 더 걱정돼. 진짜 내가 유튜버니까 오지랖이 넓은 성격이겠지. 근데 대체될 거거든. 그리고 대체되기 전에 사람들이 안 배울 거거든, 외국어를. 영어는 기본이긴 하겠지만 결국에는 설국열차에 나왔던 그 성강호 배우가 이목에 딱 대고 했던 것처럼 그냥 바로바로 나올 거란 말이야. 예, 그러니까 통역은, 번역은, 뭐 외국어 능력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결국에는 난 그런 거 다 귀찮다. 그럼 수술이에요, 수술. 수술인데 내가 진짜 정말 잘한다. 그리고 내가 하는 분야가 로봇 수술이다. 그러면 정말 한국에서 뉴욕의 사람들을 로봇으로 조이스틱 가지고 수술해 줄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다. 그런 시대가. 그리고 나는 이것저것 다 리스크가 싫다. 그럼 뭐냐? 최후의 마지막 보루는 진짜 손으로 하는 서전들이 마지막까지는 살아남을 거다. 그런 수술을 하는, 환자가 오지 않는 한 절대 수술을 해줄 수 없는, 그게 그나마 좀 마지막까지 살아남지 않을까. 아마 제가 봤을 때 어떤 국가에서, 아니면 어떤 뭐
세계 대전이 터졌다. 그러면 전 세계에 있는 의사 다 불러 모으겠죠. 예. 그게 만약에 뭐 중국 대만이 되든 아니면 뭐 다른 나라가 되든 정말 급하다. 면허고 나발을 뭔 상관이야. 모으면 다 똑같다는데 나 들어와. 다 열어줄게. 기회는 올 거니까 꼭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젊은 의사분들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겠죠.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오늘 가볍게 찍어봤는데 오랜만에 좀 재밌고 유익한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죠.